자, 68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000번 알려줘? 아니요, 저는 개쩌니까 풀 수 있어요. 옆에 붙어서 알려줄게 좀 이따가. 자, 1068번부터 보게 되면은 6층 건물에 1층에 7명이 엘리베이터 함께 탈 거고 6층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3개 층에서 2명, 3명이 내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건데 일단 우리가 7명을 2명, 3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부터 구해줘야 돼. 그럼 나눠준다라고 하는 경우의 수는 7C2, 5C2, 3C3인데 2명 이게 2개가 겹치기 때문에 2팩분의 1이 한번 곱해줘야겠지? 예. 이게 7명을 2명, 3명 세 그룹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6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3개 층에서 나눠서 내릴 거야. 새로 타는 사람은 없어.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탔는데 1층에서 내리는 사람은 있겠어 없겠어? 없지? 1층에서 탔는데 1층에서 내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내리는 층을 생각해보면 2층 아니면 3층 아니면 4층 아니면 5층 아니면 6층이겠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2명, 3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했더니 이 그룹이 5개 층 중에서 3개 층에서 내리는 거잖아. 맞아? 예. 그러면 5개 층 중에 3층을 골라요. 3층을 고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 5C3 되겠지? 그러면 3개의 층을 골랐어. 그러면 저 2명, 3명이 여기에 이제 배치가 돼서 나눠서 내리는 거겠지? 예. 그러면 내리는 거 배정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되겠어? 3팩.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네. 결과적으로 처음 거는 7 곱하기 6을 2로 나눠준 게 되고 5C는 10이라고 했고 3C3은 1이고 얘 2분의 1 될 거고 5C3은 10이고 거기다 6을 곱해준 거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고 2로 나눠주면은 얘가 5가 되고 2로 나눠주면은 얘가 3이 되고 계산하면 여기까지가 15 곱하기 10에서 150에다가 얘가 6, 7에 42 그럼 42 곱하기 15가 얼마야 이거? 5, 20에 5, 4, 21, 42 그래서 6, 3, 0 그러면 얘는 6, 3, 0에다가 0이 하나 더 곱해진 6300까지다 라고 정리할 수 있네요. 다시 한번 7명을 2명, 3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까지가 여기 그 다음에 5개 층 중에서 내리는 층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5C3 그 세 층에다가 2명, 3명을 배정하는 경우의 수가 3대 오케이? 예. 내가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경우의 수 순열조합 문제들은 너희가 각각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꼭 음미하셔야 돼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역사관한테. 오케이? 다음으로 갈게요. 66번도 있네. 66번. 어른 7명, 어린이 2명을 3명씩 3개의 조로 나누어서 방을 배정할 건데 A, B, C에 배정을 할 건데 어린이 2명이 같은 방에 배정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거지. 예. 그럼 이건 어린이 2명이 같은 조에 배정돼야 되는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3명씩 3개의 조로 나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건데 어린이 2명은 붙어 다녀야지. 예. 그럼 어른이 지금 7명 있고 어린이가 2명 있는데 이 2명은 붙어 다녀야 돼. 선택권이 없어. 맞아? 그럼 7명 중에 3명을 뽑아요. 4명 중에 3명 뽑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1명 중에 1명 뽑아준 건데 거기에 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구분이 되는 게 그러니까 구분이 3명이니까 우리가 300분의 1이 곱해져야 될 거 아니야 원래는. 예. 근데 이건 어린이가 들어가는 조는 구분이 돼 있는 조인 거지. 다른 조랑은 다르잖아. 그래서 얘는 2팩분의 1 곱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얘가? 예.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어른 3명, 어린이 2명에 어른 1명에서 세 조로 나눈 거야 지금. 그럼 이 상황에서 A, B, C 방에다가 배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세 조를 세 방에다 배치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팩. 그래서 여기 3팩이 곱해져.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7, 6, 5를 3, 1로 나눈 게 될 것이고
얘는 4C1이랑 똑같으니까 4가 되고 얘는 2분의 1 되고 곱하기 6이다. 그래서 6 약분하고 2 약분해서 곱해준 게 12에다가 7, 5, 35. 35 곱하기 12 계산하면 얼마야? 70에 35면 420까지다 라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66번, 68번 다음에 70번. 여섯 명의 격투기 선수가 다음 표를 그림과 같이 대진표를 짤 거야. 6명 중에 몇 명 골라? 한 명. 그 다음 5명 중에 몇 명? 2명. 3명 중에 2명. 1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통째로 바꿨을 때 똑같은 경우의 수만큼 2팩분의 1이 곱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네가 통째로 바뀌는 것에 대한 경우의 수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왜냐면 여기 1, 2, 3이 들어가고 4, 5, 6이 들어간 거랑 여기 6, 4, 5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1, 2, 3이 들어간 게 대진표 입장에서 똑같으니까 2, 3번이 붙고 이긴 사람 1번이랑 붙은 거랑 4, 5번 붙고 이긴 사람 6번 붙은 거랑 그 다음에 위에 라인도 똑같이 보시면 4, 5번이 붙고 6번 붙은 거랑 2, 3번 붙고 1번 붙은 게 똑같잖아. 구조상으로. 결과적으로 2팩분의 1이 한번 곱해져야 한다고요. 인정하죠? 계산은 너희가. 다음 71번. 희종이네 반을 포함하여 6개 반이 교내대회 축구대회를 참가를 할 거야. 그런데 다음 그림과 같이 대진표로 시합을 진행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희종이네 반이 한 번만 이기면 결승에 진출하도록. 그럼 희종이네 반은 어디에 배치돼야 돼요? 오른쪽. 여기 둘 중에 하나에 배치형이 돼야 된다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어차피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 똑같죠. 희종이네 반을 이쪽에 배정을 했다. 그러면 팀이 몇 개 남아? 5개 팀. 5개 팀 중에 2팀을 골라주고 3팀 중에 2팀 골라주고 나머지 한 팀은 여기로 들어가니까 1실. 근데 덩어리끼리 바꿨을 게 똑같은 경우의 수가 얘네들 바꿔준 거 똑같다라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2팩분의 1이 한번 곱해져야 돼. 여기까지. 쟤는요? 어떤 거? 왼쪽 전체랑 오른쪽 전체. 왼쪽 전체랑 얘를 바꾸는 거? 아 말고요. 이렇게 큰 거 전체. 이렇게? 네, 그 작은 거 하나. 너는 여기에 가고 싶냐 여기 가고 싶냐? 아 그거 말고요. 뭘 막으면? 이거 왼쪽에- 둘이 바꾸는 거? 그거 두 개 말고요. 이거? 아 이렇게 전체랑 해요. 전체랑 전체? 예. 너는 여기 가고 싶냐 여기 가고 싶냐?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럼이 아 저기 여기 가고 싶냐 여기 가고 싶냐? 오른쪽 가고 싶죠. 그럼 다른 거잖아 둘이가. 다를 때는 안 곱한다고. 그리고 저렇게 떼고 저렇게 떼가지고 붙이고 하면 안 돼요. 아 이걸 어떻게 얘만 떼고 여기? 아 말고 전체를 떼고 저거 전체를 떼고 하면은 대지파상에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 도현님이야. 바꿨을 때 똑같은 경우에서만 2팩분의 1이 곱해진다고. 그쵸. 구조상으로 똑같잖아 이게. 네. 근데 다르잖아. 이거랑 이게 구조상으로 다르잖아. 얘는 지금 답답해. 다르잖아. 한쪽에 이렇게 돌리면 그냥 대지파상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정신 나간 놈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이게 돌리면요 이거를. 때려쳐. 자 74번 그래.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좀 이따 다시 해줄게. 자 서로 다른 6개 양반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부전승 가고 싶죠 저도. 근데 그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전승 가고 싶죠라는 말 자체가 구분이 있는 거라고. 네. 근데 이게 구분이 없을 때에 2팩분의 1이 곱해진다고. 자리를 바꿔도 똑같잖아 얘는. 네. 그러니까 이런 때 똑같을 때만 곱하는 거라고. 2팩분의 1이 똑같을 때만. 아까는 달랐잖아 구조상으로. 이럴 때 그러면 이거 8개 팀 중에 이거 대진표 짜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면은 2팀 고르고 그 다음에 6팀 중에 2팀 고르고 4팀 중에 2팀 고르고 2팀 중에 2팀을 골라줄 거 아니야. 가서 계량을 다 끝내 빨리 가서. 연습 문제. 그 상태에서 바꿨을 때 똑같은 경우들 여기 봐봐 1, 2, 3, 4가 들어갔어. 여기 3, 4, 1, 2가 들어갔어. 그럼 1, 2번 붙고 3, 4번 붙고 이긴 사람끼리 붙은 거랑
3, 4번 묶고 1, 2번 묶고서는 이긴 사람 붙은 게 이게 구조상으로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똑같으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고 겹치니까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랑 똑같잖아. 그래서 200분의 1이 곱해지는 거라고. 똑같으니까. 근데 아까 달랐잖아. 얘랑 얘는 다르잖아, 구조가.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것에서 200분의 1이 곱해지면 안 된다는 거지. 다른 경우니까. 어쨌건 두 번 이기고 결승하는 거랑 한 번 이기고 결승하는 거랑 이렇게 그냥 좌우 반전시키면 똑같잖아. 이게 좌우 반전시킨 게 어떻게 똑같냐고, 이게 망할 놈아. 누가 경기 먼저 하는 상황 아니에요? 아, 이게 어떻게 이거랑 이거랑 똑같냐고 볼 수가 있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 같은 놈아. 똑같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200분의 1이 똑같은 경우에만 곱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결과적으로 이 덩어리랑 덩어리가 바꿨을 때 똑같기 때문에 200분의 1이 한번 곱해지고,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가 바꿨을 때 똑같기 때문에 200분의 1이 한번 곱해지고, 요 덩어리 전체랑 덩어리 전체가 바뀌었을 때 경우의 수가 똑같기 때문에 200분의 1이 한번 더 곱해지는 거야. 조윤이가 부활해서 돌아왔네? 무슨 저렇게 1등을 맞았다고.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서로 다른 6켤레의 양말이 12장이 있는데, 미안해요. 순간 좀 화가 났어요. 자, 4장을 선택을 할 건데, 좀 화날 것 같아요. 한 켤레만 좀 더 다시 알려줄게. 아니, 짝이 맞도록 택하는 경우의 수. 월요일에 경기 하나, 수요일에 경기 하나 그 차이인데. 왜지? 자, 양말이 10 뭐라는 거야? 짱나니까 이거 말도 보이네. 핑계예요, 핑계. 12짝이 있어요. 6켤레야. 근데 이 중에 몇 개 선택한대? 진짜. 4짝. 4짝을 선택을 할 건데, 한 켤레만 짝이 맞아야 된대. 그러면 내가 짝이 맞게 선택하는 게 이 6켤레들 중에서 한 켤레를 먼저 골라야겠지. 그 경우가 하나를 골라줘요. 6개 중에 하나를 골랐어. 괜찮아? 짝이 맞는 거 한 켤레를 골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개를 더 선택해줘야 되지. 그러면 몇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5개.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지. 짝짝. 맞아요? 예.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고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 그럼 요거 짝이 맞는 거 선택하면 돼, 안 돼? 예은이 집중해. 이거 고르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나머지 8개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겠지. 그래서 8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까지. 그런데 얘를 고르고 만약에 얘를 선택했다라고 보자고.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른 거랑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른 게 경우의 수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누굴 먼저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이 한번 곱해줘야 돼. 10개 중에 하나를 골라, 아무거나. 내가 만약에 얘를 골랐어. 그 다음에 요거 고르면 안 되잖아. 짝이 맞는 거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 8개 중에 하나 더 골라. 만약에 얘를 골랐어. 근데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른 거랑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르는 게 똑같잖아. 이해 가요? 예. 그래서 2분의 1이 한번 곱해줘야 된다고. 계산해 보시면 6 곱하기 10 곱하기 8을 2로 나눠준 거니까 40, 240까지 나온다. 정리할 수 있네요. 오케이? 다음 80번 가볼게요. 열 개의 점이 있어요. 주어진 점들을 이어서 만든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물어봤는데 저번 시간에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전체 점 중에서 몇 개의 점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직선 만든다 했으니까 몇 개의 점을 골라줘야 돼? 2개 10C1을 먼저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두 점을 고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직선이 만들어지는 건 맞지만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예. 왜? 이 4점 라인에서는 내가 2점을 고르는 모든 경우에서 다 다른 걸로 계산을 해놓은 상태인 건데 실질적인 직선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4개의 점 중에 2점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빼줄 건데 실질적인 직선이 하나는 있기 때문에 하나는 다시 더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오케이? 근데 이런 경우가 몇 개만큼 있어?
4점이 일직선 라인에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지금?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만큼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 5배만큼 곱해준 것을 더해줘야겠다. 이해 가요? 결과적으로 10시 2를 계산해주면 10 곱하기 9를 2로 나누고 4C는 6이고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1을 5배만큼 한 걸로 계산했다. 약분해주면 얘가 5가 돼서 9, 5, 45 얘가 마이너스 5가 돼서 마이너스 25 결과적으로 전체 직선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20개만큼 나온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다음 81번 가보자. 몇 개의 점이 놓여져 있대요? 12개. 12개.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야? 삼각형. 삼각형이 아닌 직각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예. 너희들 직각삼각형은 언제 생겨요? 지름이 언제 생겨? 직선. 지름. 맞아. 우와, 맞네. 지름을 지나갈 때 원의 중심을 지나갈 때 만드는 삼각형들은 다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 직각삼각형. 근데 전체 점의 개수가 몇 개? 12개. 그럼 12개 중에서 3점을 고르는 모든 경우의 수들 중에서 직각삼각형인 경우의 수들을 빼주면 돼. 근데 직각삼각형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은 먼저 지름을 먼저 고정을 시켜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점 고정. 그럼 지름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각삼각형은 내가 몇 개 만들 수 있어? 10개만큼 만들 수 있죠. 이 두 점 고정시켜 놓고 요점 10개 중에 하나 골라주면은 얘가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될 테니까. 이해 가요? 그래서 10개만큼이 생긴다. 대각선 하나당.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 있는데? 내가 두 점을 골랐을 때 대각선이 생기는 경우의 수가 몇 개만큼 생겨? 6개? 6개만큼 생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큼 생기지. 그래서 10배 곱하기 6배를 해줘야 돼. 이거만큼 빼주면 돼요. 이게 직각삼각형이 생기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이게 가? 네. 다들 말이 없으니까 여기 12C3은 대를 계산하고 3일로 나눠주고 마이너스 60되고 6, 2 그래서 얘가 220 마이너스 60이 돼서 얘가 이제 160 된다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와. 오케이. 네. 83번으로 가보자. 80번 했지 아까 전에. 80번, 81번, 83번. 행렬이 시험 범위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어느 학교였지? 영생이었나? 들어가? 몰라요? 행렬 혹시 안 들어간다는 학교 있어요? 7번은 다 들어가지? 네. 토미실은? 다 들어가고? 오케이. 도색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아는 게 없고. 자 83번을 보면 선생님 서로 다른 8개의 문제가 있고 선생님 고생을 하세요? 똑같은 두 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으려고 해. 빈 바구니가 없도록 과자를 나눠 담는 경우의 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두 개 바구니에 나눠 담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구니에 대한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7개, 1개 나눠 담는 경우의 수 6개, 2개 나눠 담는 경우의 수 5개, 3개 4개, 4개까지만 구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네들 3개, 5개는 어차피 얘랑 똑같으니까. 그렇지. 이해 갑니까? 예. 결과적으로 8개, 서로 다른 8개 과자를 7개 한 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8C7 곱하기 1C1 8C6 곱하기 2C 8C5 곱하기 3C3 4개 나눠 담는 건 8C4 곱하기 4C4인데 이거 어차피 구별이 없잖아. 똑같잖아. 그래서 200분의 1이 한번 곱해줘야지. 요거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돼. 8C7은 뭐랑 똑같아? 8이요. 8C1이랑 똑같아서 8이 되고 얘는 8C2랑 똑같으니까 8 곱하기 7을 2로 나눠준
28가지가 되고 8시 3이랑 똑같기 때문에 8, 7, 6을 3, 2, 1로 나눠준 7, 8에 56까지 나올 거고 얘는 8시 4니까 8, 7, 6, 5를 4, 3, 1로 나눈 것을 어차피 얘네들은 전부 다 1이니까요 난 거기다 2분의 1이 한번 곱해졌다 계산해보면 3, 2, 6, 4, 2, 8, 8 나눠주면 35 그래서 얘네 9를 더한 게 36까지 둘 더해준 게 92까지 둘 더하면 127가지만큼 나온다 정리할 수 있는 거네 이해 가는 거 같아요? 84번 가보자 자 어느 대관람차는 한 차량당 최대 탑승 인원이 4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반드시 어른들 1명 이상 동반하여 탑승해야 한다. 대관람차에 비어있는 세 차량에 어른 3명과 어린이 7명이 나눠 탈 거야. 어른이 지금 3명이 있고 어린이가 이제 7명이 있어 이렇게. 머리만 그린 거야. 자, 여자애들 주무니까 엄마도 있어 이렇게. 자, 그런데 어른 3명과 어린이 7명 나눠 탈 건데 어른은 지정된 차량에 탑승한다고 한대. 10명이 세 차량에 나눠 타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탑승인은 최대 탑승인은 4명. 비어있는 세 차량에 어른 3명과 어린이 7명 나눠 탈 건데 어른은 지정된 차량에 탑승한다고 한다.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어른은 지정된 차량에 탑승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선택권이 없이 그냥 지정된 차량에 타야 된다. 그 얘기한 거지. 그럼 여기 1번 차가 있는데 얘가 1번 차에 타야 돼 무조건 2번 차 3번 차에 타야 되는 거지 어른은 미리 고정된 상태인 거네 지금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그럼 이 상태에서 10명이 세 차량에 나눠 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해준 건데 최대 탑승 인원이 4명 어린이가 몇 명 있어요? 7명. 그럼 7명을 몇 명으로 나눠서 태울 수가 있겠어? 3명, 1명 나눌 수 있죠. 맥시멈이 4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최대 탑승 인원 4명인데 어른들이 한 명씩 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배정되는 인원의 맥시멈 명수는 3명이지. 그러면 3명, 1명 나누는 경우의 수랑 3명, 2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그리고 또 다른 거 있었어? 없어요. 요 두 개 이외엔 없지. 그럼 어린이 7명을 3명, 1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7C3, 4C3, 1C를 2팩분의 1이 한번 곱해줘야 돼. 마찬가지. 7C3, 4C2, 2C 2팩분의 1이 한번 곱해줘야 돼. 근데 얘네들을 이제 나누는 경우의 수고 이 나눴던 인원들을 어떻게 해 이제? 어이구 졸고 있는 준수 예? 어떻게 해줘 나눈 거를? 곱해줘요. 태워줘야지 이제. 그러니까요. 태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예? 내가 어린이 7명을 3명, 1명 그룹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야 여기까지가. 네. 이 나눈 이 세 그룹을 차에 태운다고. 예. 몇 가지 경우의 수로 태울 수 있냐고. 자세히요. 차 3개. 300. 3팩이지. 얘도 마찬가지 3팩. 됐어요. 빠르죠. 자 이거 계산하고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어른들은 지정된 차량에 탑승한다 했기 때문에 어른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미리 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어린이 7명을 3명, 1명 나누거나 3명, 2명으로 나눠서 나누는 경우의 수까지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차에 태운다. 3팩. 오케이? 구하시고 구하셔서 더해주시면 된다. 할 수 있겠어? 다음으로 보자. 87번. 남자 6명, 여자 N명 중에 특정 2명이 포함되도록 5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계산했을 때 56명이었대. 자연수의 N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남자, 여자 구분을 지어놨지만 솔직히 구분 지어놓은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전체 인원이 N 더하기 6명이구나 보시면 돼요. 근데 이 N 더하기 6명 중에
특정 2명을 포함해서 5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했구나. 그럼 특정 2명이 이미 뽑힌 거지. 부정청탁. 그럼 몇 명이 돼? 2명 이미 뽑혔으면. 졸고 있는 준수. 안 적었어요. n 더하기 6명 중에 특정 2명을 이미 미리 뽑았어. 네. 몇 명 남아? n 플러스 4명. n 플러스 4명이 남지. 아니다 이거요. 그리고 5명을 뽑아야 되는데 특정 2명을 미리 뽑았지. 예. 몇 명 더 뽑아? 3명. 그럼 n 더하기 4c 3을 계산한 이 결과를 56이다 얘기해 준 거지. 이해 갑니까? 예. 네. 오케이. 예. 몇 시 3을 계산했을 때 56 나와요? 7이었나? 해봐 이거는. 8이었나? 765를 3일로 나누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8시 3 계산해봐. 9였던 것 같아요. 876을 3일로 나누면 8이었죠. 56 나오지? 예. 얘가 8 돼야 되네. n의 값은 4. 인정합니까? 예. 얘는 이해가? 다 이해가. 천재들이야. 이해가? 안 가? 안 간다 얘기해. 네. 이거 저만 시키는 게 아니라 한 명씩 더 가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 전좀 잘해. 사람이 앞뒤가 다르면 안 돼요. 재밌는 친구야. 자, 1090번을 보면 저도 알아야지. 흰 공 4개와 검은 공과 파란 공이 2개씩 있다. 빨간 공과 노란 공이 1개씩. 그럼 흰 공이 4개가 있고 망할. 검은 공이 2개 있고 지금 공이야. 파란 공이 2개 있고 지금 공이야. 빨간 공과 노란 공이 하나씩 있대요. 헷갈린다. 와. 안 헷갈리지 이제? 그래서 전차이니까 10개다. 그런데 이 주머니에서 5개 공을 꺼낼 거야. 네. 근데 꺼낸 고개의 색이 3종류여야 한대요. 네. 아, 3종류라. 흰 공의 개수를 결정하면서 꺼내자. 오케이? 흰 공을 3개 뽑았을 수 있지. 4개는 안 돼. 왜냐면 색깔 종류가 3종류라 했는데 얘를 4개 뽑았으면은 다른 거에서 하나만 더 뽑았을 거니까 종류가 2가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하죠? 그럼 흰 공을 3개 뽑았다. 흰 공을 2개 뽑았다. 흰 공을 하나 뽑았다로 나눠서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자고요. 예. 인정하죠? 하나도 안 뭐라고? 하나도 안 보고. 하나도 안 뽑은 것도 되네. 돼요? 네. 좋은 지적이었어. 자, 만약에 흰 공을 3개 뽑았어. 그러면 나머지 공들 중에서 몇 개씩 뽑아야 돼? 3종류의 색깔의 공을 뽑으려면 한기. 하나씩을 그러면 4개 중에서 4개 색깔 중에 하나씩 2색깔을 뽑아야 되는 거지. 네. 그럼 4색깔 중에 2색깔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되죠. 4시. 인정하죠? 네. 만약에 흰 공에서 2개를 뽑았어. 그러면 나머지 공들 중에 3공을 더 꺼내지. 네. 같은 색의 공은 구별하지 않아. 그러면 3공을 뽑아야 되는데 3공을 뽑아야 돼. 그러면은 3공을 뽑아야 돼. 3공에 대한 색깔이 다 다를 순 없지. 네. 내가 흰 공에서 2개를 뽑았잖아. 들어가. 5개 뽑는다며. 맞아? 네. 3개를 더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3공의 색깔이 다 다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공에 대한 종류가 4색깔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2개인 게 하나가 있을 수밖에 없어. 같은 색깔의 공이 2개인 게. 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뽑아요. 2 곱하기 2색깔 중에 하나를 다 뽑았어. 이제 몇 개를 더 뽑으면 돼? 하나요. 하나의 공을 더 뽑으면 되는데 3색깔 중에 하나 뽑으면 되는 거지. 예. 오. 곱하기 3. 요게 흰 공의 개수를 2개 뽑았을 때에 대한 경우의 수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흰 공의 개수를 하나 뽑았어. 네. 흰
흰공 하나 뽑았어. 그러면은 4개의 공을 더 뽑아야 되지. 네. 근데 두 종류의 공만 추가가 되어야 되니까 얘네들을 무조건 뽑아줘야 되지. 네. 그럼 이거는 경우의 수가 한 개시죠? 한 개죠 그냥. 네. 이해 가죠? 마지막 흰 공을 안 뽑았어.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뽑아야 되지. 네. 둘 중에 하나 뽑겠지. 네. 두 가지 경우가 생긴다. 결과적으로 요거 6가지, 얘 6가지, 1가지, 2가지. 요거 다 더해보시면 12가지, 13가지, 15가지 나온다. 정리할 수 있네. 이해 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나는 공을 5개를 뽑을 거야. 색깔의 종류가 3종류가 돼야 돼. 근데 흰 공을 4개 뽑을 수는 없어. 4개 뽑으면은 공을 하나만 더 추가하는데 맥시멈 2종류의 공까지밖에 안 뽑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흰 공을 3개 뽑았다. 그럼 4종류 색깔들 중에서 종류가 다르게 2공을 뽑아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색깔 중에 2개의 색깔을 골라주는 경우의 수만큼이 생겨. 사시. 흰 공을 2개 뽑았어. 그럼 흰 공을 2개 뽑았으면은 나는 3개의 공을 더 뽑아. 3개의 공을 더 뽑는데 색깔의 종류는 2가지만 더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은 공 2개를 다 뽑거나 파란 공 2개를 다 뽑거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줘.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걸 다 뽑았어. 그럼 이제 셋 중에 세 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3. 흰 공을 하나만 뽑았어. 그럼 흰 공 하나만 뽑았으면은 무조건 이 4공 다 뽑아줘야 돼. 그래야 3종류의 공이 뽑혀. 그래서 경우의 수가 1가지. 만약에 흰공 안 뽑았어. 흰공 안 뽑았으면 이거 4개 무조건 다 뽑아야 돼. 나서 둘 중에 하나를 더 뽑죠. 그래서 곱하기 2, 2가지. 오케이? 괜찮아? 죽은 거야? 괜찮아? 할 수 있겠어? 91번 없어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괜찮은 거 같아? 다시 한번 해줘? 아 문제가 너무 졸려서요. 문제가 너무 졸려? 네. 졸려. 멜론과 망고와 바나나를 포함한 10종류의 과일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과일 바구니를 만들 거예요.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과일 바구니의 개수를 구해보자 얘기를 해줬는데 서로 다른 5종류의 과일을 한 개씩 넣을 거다. 과일이 10개나 있어 많아요. 10종류의 과일이 있어. 서로 다른 5종류의 과일을 한 개씩 넣을 거야. 멜론과 망고를 넣은 경우는 멜론과 망고를 함께 넣는데 멜론이나 망고를 하나 넣으면 멜론과 망고를 무조건 넣어야 돼. 멜론, 망고, 바나나를 모두 동시에 담진 않아. 나쁜 놈들. 자, 볼게요. 멜론, 망고, 바나나가 있어. 그리고 4번 과일부터 10번 과일까지가 있다 생각합시다. 그런데 5종류의 과일을 한 개씩 넣을 거래요. 그럼 우리는 이 경우를 나조건을 보시게 되면 멜론이나 망고를 하나 넣으면 무조건 같이 넣는데 그럼 멜론과 망고는 하나지? 네. 그럼 멜론과 망고가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로 나누자고. 멸망이네. 넣었을 때와 재밌으세요? 안 넣었을 때. 넣었다고 가정하자. 근데 바나나는 어떤데? 멜론, 망고는 친구인데 바나나는 왕따래. 같이 올 수가 없어. 그럼 바나나는 얘네가 없으면 바나나 못 오는 거지. 그러면 나는 5개의 종류의 과일을 한 개씩 넣을 거라고 했으니까 2개는 넣고 얘는 넣지 않는다며. 예. 그럼 몇 개의 과일을 더 추가해줘야 돼요? 3개요. 3개. 근데 몇 개의 종류의 과일이 있겠어요? 7개요. 7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이 추가되겠죠. 오케이? 두 번째는 멜론과 망고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나나는 이제 와도 되지. 상관없지? 네. 그러면은 얘네 둘 빼주면은 몇 개의 과일이 생겨?
8개 중에 5개 고른 과일을 고르는 경우의 수만큼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겠네. 그래서 이 둘을 더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얘가 이제 근데 안 돼. 잠깐만. 얘는 73이니까 765를 3일로 나눠주게 되고 약분해주면 35가지. 얘는 83이랑 똑같으니까 876을 3일로 나눠줘요. 7, 8에 56.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91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내가 이거 막 궁금해가지고 아 진짜요? 이거 얼마로 주든 간에 이거 무조건 다 약분이 될까? 나 이게 궁금한 거야. 네, 잘 무시하세요. 쌤, 다 약분이 되더라고 무조건. 쌤. 더 없어요. 이거 밑에 거 괜찮아요? 저는 앞으로 지워 질문하겠습니다. 성명 학생. 괜찮아요.